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상담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은 모두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낙폭을 키웠지만 오후 들면서 점차 낙폭을 회복했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약보합권인 2,745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닥은 0.4%가량 빠지면서 899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팔자세를 보였는데요. 대부분의 종목이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다시 1,200원 선까지 올라섰는데요. 이제 글로벌 시장이 긴축 행보에 박차를 가하면서 그간의 이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이 투자 전략 보다 더 꼼꼼하게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주유소에서는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김범준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설 연휴 잘 보내셨죠? 네. 네. 잘 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월요일 오늘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장 그냥 무난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냥. 무난했다. 어떤 의미에서 좀 무난했다라고 평가하신 걸까요? 저는 제가 이제 매번 나올 때마다 사실 얘기를 드리긴 하는데 네. 뭐 증시가 하락하든 이왕이면 증시가 올라가면 좋겠죠.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 좋은데 지수가 떨어져도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선방을 해주면은 사실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꽤 무난한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장 초반의 하락세를 좀 끌어올리면서 이제 소폭 하락으로 막아냈다는 것만으로도 좀 위로가 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 주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 보면 좋을지 또 여러분들의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다면 주유소 통해서 오늘 궁금증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위원님과 보다 더 자세한 소통 이어가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김범준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현대자동차야. 현대차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그거 많이 산다는데요. 네. 이거 왜 이렇게 빠지는지 나한테 죽겠네. 얼마에 매수하셨을까요? 204,500원이야. 204,5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얼마나 갖고 계세요? 한 30% 돼요. 30%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204,500원에 들어가셨으면은 1월 달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12월 28일 날. 12월에 매수하셨고요. 네. 이제 보유하신 지 한 달여 좀 지난 상황인데 매수하신 뒤로 계속 좀 빠지고 있어서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속상하지요. 내가 조금 늙으니까. 예. 그리고 또 비중도 30%나 되셔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저희 김범준 위원님께 나는 이런 여쭤볼게요. 건 아무것도 모르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 오늘 궁금한 사항들 다 여쭤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난 여자분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저기 현대자동차를 샀는데요. 네. 나 이제 좀 나이가 있으니까는 뭐 정보도 하나도 없고 그냥 주먹구구지 뭐예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뭐 삼성전자 이런 거나 아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많이 샀는데 이렇게 계속 빠지네요.
그래서 답답해서 전화해봤어요. 12월 28일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비중이 30% 정도 되시는데 추가 매수를 한번 하신 거네요? 그 물타기라는 거 있죠? 예. 좀 빠져가지고 또 사고, 좀 빠지면 또 사고, 그래가지고요. 예, 예. 그럼 처음에 12월 28일이면은 21만 1,000원에서 21만 5,000원 요 사이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주가가 좀 떨어지니까 이제 조금씩 여기서 한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조금씩 샀다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어쨌든 지금 최종적으로 물타기해서 30%를 맞춰놨지만은 오늘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10% 정도 나오시겠네요. 예, 세금까지 예, 하시면은. 예, 예. 이거 현대차를 12월 말에 매수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투목고구식이지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좀 떨어졌다 그래서 산 거지. 이유는 없었고 그냥 주가가 좀 싸 보여서 그렇죠. 매수를 하셨다. 그게 이유예요. 뭐 그것도 이유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는데도 사실 요 라인 때는 잘 잡아가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조금 하락이 좀 깊었죠. 이거는 사실 이 구간 하락은 어쩔 수가 없죠. 최근에 증시가 많이 안 좋았으니까. 네,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네, 뭐 실적에 대한 부진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현대차는 사실 이게 지금 장기 투자를 하실 생각인 건지 네. 아니면은 뭐 그냥 조금 짧게 보고 들어가신 건지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생각하신 게 있나요? 그냥 이문 나오면은 네. 돈이 좀 벌리면은 그냥 나오죠. 그러니까 장투는 아니었네요. 예, 예, 예. 장기가 얼마 가지고 장기라고 하는 건지도 모르죠. 뭐 6개월이야, 1년이야? 못해도 1년 이상은 들고 가야죠. 못해도. 아유, 그걸 어떻게 생각해? 못해도. 왜냐면 그 정도는 들고 가야 현대차가 성장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고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죠? 현대차는 결국에 계속 성장은 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으실 건데. 예, 예,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예. 이 지금 최근에 이 한 달 동안에는 사실 여러 세계적인 문제도 있었고 증시도 많이 안 좋으니까 네, 네. 같이 이제 떨어지는 느낌이 사실 좀 강하겠죠. 물론 이제 그 외에 이유도 좀 있겠지만 결국에 현대차 자체만 봤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 차트 중에 일부분일 뿐 잘 들고 가면 사실 수익권에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나는 그냥 본전에만 좀 나오고 싶다라고 해도 충분히 본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사실 걱정을 하실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조금 안타까운 거는 12월 28일 이 21만 1,000원 이상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조금씩 떨어졌다 하더라도 사실 20만 원대에 매수해봤자 마이너스 5%대고 뭐 19만 원대 해도 마이너스 10%대 정도 됐을 텐데 사실 이거를 몇 번에 걸쳐서 매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10% 까졌을 거예요. 한 10% 정도. 예, 예. 10%에서 그러면 맨 10% 나한테는 처음에 많은 매수하신 거지. 비중이 어느 정도죠? 한 30%인데, 돈이로요? 한 5천 대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 매수하신 금액이 처음 매수하신 비중이 몇 프로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저거 뒤져봐야 하는데. 그럼 어쨌든 지금 총 금액으로 그냥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예. 5천을 담아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죠? 5천 담아져 있는데 그 전에 맨 처음 매수하신 금액. 그때도 꽤 했을 건데, 저 확실하진 않은데요. 대략적으로. 그때도 한 3천 원 했을 거예요. 그러면 2천 정도를 이제 추가 매수하신 거잖아요. 예, 그죠? 예, 갭 차이가 그렇죠.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죠? 그러니까 증시 상황이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은 조금 같이 보시는 편인가요? 이 주식 하시면서? 나 이거 한지 얼마 안 돼요. 혼자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네.
그러면은 사실 손절하실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손절하라고 그러면 해야죠. 굳이 손절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손절 안 해도 될 것 같고, 예. 굳이 손절 안 해도 될 것 같고, 3월 한 달 정도는 그래도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3월 달까지요. 네, 3월 달까지는. 나는 이거 팔고 딴 거 들어가면 안 돼요? 더 좋은 거 있으면? 뭐 그거는 이제 개인의 자유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냥 한 종목에 잘 가지고 있는 것도 오히려 손해를 좀 덜 보는 방법이겠죠. 굳이 다른 종목에 내가 이거를 손절하고 들어가서 수익을 네. 볼 수 있는 자신감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당장 손절하고 바로 가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냥 손절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져가시라 이거예요. 왜냐면 종목이 나쁜 건 아니니까. 예, 그냥 장기로 가지고 가라. 장기까지도 아니고 예, 그냥 한 3월에서 한 4월 요 정도? 3, 4월까지요. 네. 봄 돌아오면은. 네, 그럼요. 5천만 원 넣어가지고 사실 여기서 10% 밑진다고 해서 손해 보는 것도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돈오백이 애 이름도 아니고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잘 가지고 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갖고 네. 우리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네.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이거는 굳이 손절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비중이 30%라는 거는 어쨌든 다른 종목에도 자금이 좀 있을 거고. 네, 딴 데도 있어요. 그죠? 네, 굴러가는 자금이 있으니까 이 종목은 그냥 이 종목대로 두시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나오면은 예를 들어 500만 원 이상 뭐 지금 미가진 금액 이상이 나오면은 이거를 뭐 일부분을 조금씩 뭐 처분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지금은 이왕이면 손절 안 하고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수익 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수익 나는 게 하나도 없는데 현대차를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을 들어간다고요? 아니 이제 좀 우리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면은 제가 얘기해 주면 좋은 거 얘기해 주면은 아니 나는 뭐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거고 이제 젊은 양반들이 해주면 난 쫓아갈 수는 있지. 알겠습니다. 그 방송 끝날 때쯤에 이제 밑에 자막에 그 제 노란 톡방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들어가려고 전화를 몇 번 했는데요. 네. 그거를 못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여자 그 분들이 가르쳐 주는데 네. 그게 어렵더라고 나는. 그래서 한 번 더 그럼 노란 톡방이라고 내가 아까도 물어봤는데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안 되더라고요.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어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응. 네, 부탁드리고 요거는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보유 전략을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현대건설이요. 현대차 종목 상담 앞전에 했는데 이어서 또 현대건설 종목 상담 주셨습니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57,000원이요. 57,000원에 비중은 얼마나 담고 계실까요? 25%야. 25%요? 예. 예, 매수는 언제쯤 하셨어요? 한 3개월 정도 됐을 겁니다. 3개월 정도 되셨어요? 예. 3개월. 그러면 한 번도 이제 수익 실현할 수 있었던 그 기회는 없으셨고요? 예, 없었어요. 네. 매수한 이후로 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지난 1월 28일에는 또 현대건설이 현대 엔지니어링이 IPO를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예. 오늘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이 네. 자꾸 빠질게. 예, 좀 걱정스럽죠. 예, 딴 게 아니고 네. 종목이 나쁜 게 아니고 장이 네. 2,800 그 당시에 2,850인가 이때 샀는데 네. 장이 자꾸 빠지고 네네. 또 앞으로 장이 자꾸 뭐 무리하게 빠진다 그게 예.
그게 걱정이 되네요. 아, 네. 종목에 대한 고민보다도 우선은 네, 이 네.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종목 예.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좀 고민되실 것 같거든요. 예, 저희 예. 위원님께 대응 전략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현대건설 예, 예. 3개월 정도 예, 들고 계셨고 57,000원에 비중 25%. 예.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증시가 많이 안 좋았어요. 예, 알고 계시겠지만 예, 뭐 특히나 이제 1월은 사실 뭐 거의 계속 안 좋았죠. 새해 들어서부터는 예, 예. 좋았던 적이 제 예. 기억에는 사실 한두 번도 없었다라고 보여지는 예. 정도로 그래가지고 뭐 조금 몇 프로씩 빠지고 뭐 이래 5%씩 빠지고 이래 할게 그걸 발라에 좀 그렇고 그 조금씩 앞으로 조금 빠진 게구만 한 10몇 프로 지금 빠져버리는 게야. 시장이 그만 이기질 못할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도 시장이 위쪽이 아니고 밑쪽으로 빠지는 것들 자꾸 그래 빠지는 것 해가지고 지금 이제 문의를 해보는 겁니다. 시장을 이길 수는 없고요. 예, 예, 네, 시장을 이길 수는 없죠. 예, 예. 어쨌든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거의 한 20% 정도는 되겠네요. 예, 한 그죠? 7%. 네, 한 그 정도 뭐 한 18%, 19% 왔다 갔다 하실 텐데 예, 예, 예. 비중 25% 여기에 이거 좀 길게 가져가실 생각인가요? 글쎄,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길게 가지고 가더라도 지금 가격보다는 월등히 더 많이 빠지게 되면 길게 가지고 가봤자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지? 장이 만약에 2,500, 2,400까지 빠지게 되면 이것도 그냥 그대로 내려앉을 거 아닙니까? 장이 2,500, 2,400까지 빠지면 당연히 다 빠지겠죠. 예, 예. 그죠? 예. 지금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지금 들고 계신 예. 종목 이외에 다른 것도 많으실 텐데 예, 예. 다 빠질 겁니다. 장이 예. 그렇게까지 예. 내려앉으면은. 예. 근데 사실 장이 무조건 2,400선까지 시장이 내려간다라고 확신이 든다면 지금 팔고 그때 사면 되겠지만 예, 예. 뭐 그거는 불확실한 거죠. 예, 그렇죠. 그죠? 불확실한 거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 2월 한 달 정도는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사실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요. 예.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한 2월, 한 3월 초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으로 조금씩 접어들거나 예. 아니면 우리 코스피가 원래 그러다 2,900선에는 조금 올라가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예, 예.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까지 올라가면 사실 지금부터 앞으로 160포인트에서 조금 더 오버슈팅이 왔다 하더라도 거의 200포인트 정도는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는 건데, 예. 그죠? 뭐 수급이 예. 좀 많이 들어오고 해주면, 예, 그러면 괜찮죠. 네, 그럼요. 그러면 사실 물론 이제 지수가 많이 오른다고 해서 꼭 종목이 같이 올라가거나 뭐 또 사실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예, 예, 네, 예. 뭐 아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지수 떨어진다고 해서 같이 떨어진다. 근데 지수가 복구한다 해서 내 종목이 빠진 게 또 올라가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오히려 빠져서 그냥 거기서 계속 횡보하거나 예, 아니면 예. 뭐 좀 더 빠지거나 예. 보통 대부분 다 그런 종목들이고 물론 이제 지수에 맞춰서 올라가는 거는 이제 그만큼의 밸류에이션을 쳐주고 있고 혹은 또 세력이 그 정도의 힘을 잡아주고 있으니까 또 치고 올라와 주는 건데 예. 현대건설 그냥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지금 당장 1월 그리고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2월 요 정도 장에서는 예. 지금 매수가까지 올라와주면 사실 제일 땡큐거든요. 사실 네. 제일 감사한 거고 그냥 바로 저 같으면 매도를 할 것 같은데 예. 그렇게까지 만약에 안 쳐준다면은 예.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 4만 원 38,500원 혹은 뭐 4만 원에서 조금 언저리 예, 예. 수준에서 움직여 준다면은 예.
지금 매수가 대비로 치면은 사실 마이너스 22%, 24%이 정도 선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방법은 사실 손절하거나 아니면은 물을 타는 수밖에 없을 텐데, 소위 말해서 예, 비중을 예. 더 늘릴 수밖에 없는데, 비중을 늘리실 그 여유나 뭐 이런 거는 좀 되시는 편인가요? 아, 여유는 있는데요. 여유는 있고요. 예, 여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장이 여유가 있으시면은 예, 지금 장에서는 사실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고려를 생각하지 마시고, 예, 예. 3월, 2월 말이나 2월 네. 말에 이제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보시고, 예, 예. 그 다음에 3월부터는 조금 회복세에 접어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예, 예. 그때 한번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매수가 대비 거의 18% 정도는 빠진 거니까 이왕이면은 예, 예. 20% 이하,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단가에서 마이너스 20% 이하에서 확 타는 게 제일 좋거든요. 예, 예. 뭘 하더라도 예. 어중간하게 뭐 이게 마이너스 10%대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한번 올라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담아야겠다 이러지 마시고, 예. 담으실 거라면 밑에서 확실하게 크게 담아서 예. 탈출을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이거를 조금 장기간 들고 가더라도 현대건설 좋으니까 뭐 조금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내가 평균 단가만 좀 낮추겠다 이번 기회에, 예, 그 예. 목적을 조금 정확하게 설정을 하시고 종목을 잘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예, 그러고요. 이게 지금 정치 테마 쪽에도 조금 붙을 수 있다고 이래 보는 게, 지금 이제 양 두 분이 다 건설 쪽에 집을 많이 짓겠다, 그게 만약에 어떤 분이 돼 가지고 그거는 예, 예. 제가 3부 상담하면서 언젠지 모르겠는데 그 무슨 그 대선 이 후보들이 예. 뭐 건설이나 뭐 이런 쪽에 뭐 하겠다라고 예, 예. 하는데, 사실 물론 하겠죠. 하는데 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저 원자재 값도 지금 현재 제가 이래 볼게 원자재 값도 억수로 많이 올라가지고 네. 굉장히 그 건설 쪽에는 좀 힘들겠더라고. 힘들긴 하지만 예, 예. 사실 그게 영원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예. 그죠? 예, 시장의 단가라는 건 언제든지 변동성이 있는 거고, 유가만 봐도 아시겠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예. 집 앞에 마트만 가도, 뭐 파한단이 지금 지난번에는 1,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2,000원이 됐네? 근데 또 어느새 예, 보면 또 다시 1,000원으로 가 있고, 그죠? 예, 시장 예. 상황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변동성이라는 건 계속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 예. 그런 쪽에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정책 그 테마도 네. 마찬가지로 사실 저는 좀 테마에 휩쓸리는 건 사실 좋게 보진 않아요. 예. 오히려 종목이 망가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것까지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대선 이후에도 아직 기간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그건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당장을 보셔야 되는 거는 어쨌거나 2월 말이나 3월쯤 그때 네. 이제 내가 추가 매수를 할 건지, 그래서 네. 추가 매수를 할 거라면은 빨리 이 현대건설을 나올 건지, 아니면 평균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통해서 나중에 좀 크게 반등을 했을 때 수익을 보고 나올 건지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돈은 조금 있는데 네. 여기에다가 50% 만약에 내려가지고 한 50% 정도 더 이어도 될까요? 비중을요? 예, 예. 지금 비중에서 비중을 50% 늘린다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종목에 대해서 또 이 시장 흐름과 함께 또 이슈와 같은 이런 거시적 흐름과 곁들여서 분석을 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이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셀리드 셀리드 종목이시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12만 원에 20%요. 12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예,
12만 원에 들어가셨으면 굉장히 좀 가격이 높으시네요. 지금 네. 현재 이제 오늘 36,05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네. 그럼 매수를 언제쯤 하신 걸까요? 그게 막 한참 막 치솟을 때 사가지고 그걸 아, 닭다 치려고 들어갔다가 네. 몇 번 먹고 예. 다시 물린 거예요, 그게. 아, 그러셨구나. 수익을 한번 챙기기는 하셨는데 그 이후에 네. 이제 한 번 더 들어가셨다가 지금까지 또 보유를 하게 네. 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1년만 해도 주가가 좀 15만 원 선까지도 올랐었던 종목인데 지금 네. 어쩌다가 이렇게 또 36,000원 선까지 내린 건지 제약 바이오 종목이 참 이래서 좀 무서운 것 같기는 합니다. 이 코로나19 백신도 개발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주가에는 크게 반영이 잘 안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이게 뭐 어느 정도까지 갈 수가 있는지 안 그러면 네. 매수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예. 네. 12만 원 선에 매수하셨으면은 추가적으로 매수나 대응은 한 번도 안 하셨고요. 네. 아직 안 하셨고요. 알겠습니다. 12만 원 선 지금 매수가 상당히 높으신 편이기 때문에 좀 많은 깊은 네.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예. 위원님께 바로 진단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셀리드 12만 원의 비중 20%. 단타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수익은 그래도 단타 하실 때 좀 버셨나요? 예, 조금 벌어가지고 그거 계속 그냥 또 들어가고 해가지고 그렇게 물렸어요. 결국에 수익 본 거보다 지금 더 많이 손해죠? 그렇죠, 예. 12만 원. 오늘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70%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될 거예요. 그죠? 60%, 70% 될 거예요. 69에서 71% 이 정도 사이. 예. 여기에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신 생각이 있는 건가요? 추가 매수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만큼 갈라는지, 그때 내가 어디 방송에서는 뭐 한 7만 원 정도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만 원? 7만 원 정도는. 7만 원이요? 네,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냥 이때 그냥 물타기 해버릴까 하다가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하려고. 안 그러면 아예 그냥 다 그냥 매도를 해버릴까. 7만 원이면은 이제 현재가로 100% 정도 올라가야 되고, 뭐 조금씩 올라가든 뭐 급등으로 가든 어쨌든 상한가는 3번 이상을 쳐야 사실 7만 원대 올라가고 하는 건데, 뭐 그래도 손해율은 좀 많이 높겠죠. 그렇죠. 금액이 사실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비중이 20%라고 해도 금액으로 보면은 누구는 정말 많은 금액이 20%일 수도 있고. 한 4,200 정도 돼요. 금액으로는. 네. 이거를 사실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네. 할 생각까지도 있고, 그렇다면은 좀 많이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장기로 가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냥 장기 끌고 가도 되걸랑요? 상관없나요? 예. 상관없으면 사실 돈은 아쉬운 거는 없고 그냥 이제 하도 저렇게 흘러내리니까. 내년 하반기까지는 들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내년 하반기까지 가면은 원상 복귀는 되나요? 원상 복귀까지는 사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힘들죠? 왜냐면은 어쨌거나 삼상이 불발이 됐다는 거는 사실 이 제약에서 삼상 불발이라는 거는 네. 주가를 회복하기에 있어서는 진짜 좀 굉장히 타격이 큰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끊임없이 다시 시도하고 또 어느 순간 또 갑자기 나와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게 또 이전 뭐 15만 6,800원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재료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까지 기다리는 거 시간. 근데 네. 이제 지금부터 추가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차라리 결과 나오고 그때 사도 네. 늦지 않아요. 오히려. 그럼 차라리 손절을 해, 정말 아예 그냥 종목 교체를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어쨌거나 이 지금 여기에 그 금액이 내년 하반기나 뭐 자칫 잘못하면은 발표하는데도 시간이 또 만약에 얘가 논문을 써서 논문으로 발표하겠다라고 하면은 또 그만큼 시간이 더 지체되는 거라 그렇죠. 2024년까지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자금이 결국에 2년 동안 동결이 되는 건데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차라리 뭐 다른 종목이 들어가는 것도 베스트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네. 만약에 저거 하면은 조금 이제 올라가면은 그러면 조금 올라가면이 아니라 네. 확실하게 재료가 터져서 상승으로 확실한 전환을 했을 때 이게 지금 이게 만약에 시간이 조금 네. 더 지나서 네. 3만 원대를 깨고 예를 들어 2만 원대에 갔다고 쳐요. 네. 그냥 그러면은 2만 원대에 가서 횡보를 하더라도 안 사고 네. 거기서 치고 확실하게 올라올 때 3만 원 돌파하고 4만 원 돌파하고 5만 원 돌파하고 그때 사도 늦지 않는다 이거예요. 확실하게 떠졌을 때는. 네,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했을 때. 근데 애매하게 지금 가다가 만약에 3만 원대까지 가는데 갑자기 상한가를 가서 샀다? 근데 다음 날 떨어지면 그렇죠.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크게 물렸을 때는 오히려 애매하게 탈 바에는 아예 출발할 때 타는 것도 늦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밑에서 최저점에서는 못 샀지만 그래도 30%더 얹어서 사더라도 확실하게 갈 때는 그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죠. 손절했다가 손절을 하든 손절 안 하든 그걸 떠나서 손절한 종목에 굳이 다시 들어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좀 아직도 미련이 남았다라고 하면은 뭐 관종에 넣어둔 다음에 뭐 지켜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거나 지금 매수하고 70% 정도는 하락인 상태니까 그렇죠. 이 정도 갭을 메꾸려면은 앞으로 260%가 올라가야 돼요. 260%가 그러니까. 위로는. 네. 위로 260% 올리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그냥 항공주를 바꿔탈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갈아타는 것도 사실 어떻게 아시아나. 보면 지금이라도 빠른 선택일 수도 있어요. 네, 아시아나항공이나 뭐 대한항공이나. 뭐 눈여겨보신 종목이 분명 있으실 테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한 종목에 물론 이제 오래 들고 가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제약바이오 특성상 사실 진행하던 임상이 뭔가 좀 삐그덕거렸다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복구하려면 못해도 몇 년이라는 시간은 당연히 소비가 되는 거니까 네. 웬만하면은 실패가 떴을 때 차라리 그때 그냥 과감하게 치는 게 낫지 오히려 그냥 더 버티면은 더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대부분 제약바이오죠 한번 이렇게 싹 훑어보시면은 차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종목들 다 보면은 임상 결과가 안 좋거나 혹은 아직도 안 나왔거나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다 기대감에 이만큼씩 상승을 했다가 결과가 안 나오니까 조금씩 빠져서 다시 뭐 이렇게 내려간 종목들도 허다할 겁니다. 지금 완전히 바닥권이니까.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사실 그렇다고 볼 수는 있는데 네. 어쨌거나 결과가 더 나와야 빠질 되는 수도 거니까. 그렇죠. 네,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약바이오는. 네, 그렇죠. 더 내려갈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이라고 보여지지만 사실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소위 말해 지하가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는 사실 아직도 도박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임상실험 이 결과 이 뚜껑이 열리기를 기다리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추가 매수를 나설 구간은 아닌 것 같다라고 봐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예. 종목 고민되실까요? 대주 전자재료요. 대주전자재료 매수가란 예. 비중 어떻게 되세요? 10만 800원에 네. 15%요. 10만 800원에 비중은 15% 보유하고 있다 말씀해 예, 예. 주셨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사실 좀 강세를 보였었던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 약세를 보이긴 했었는데 지금 오늘 9만 1,0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까요? 아니, 나는 이게 괜찮다고 네. 들어갔는데 예. 자이 나쁜지 자꾸 이제 주식이 나쁜지 자꾸 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예. 여쭤보려고요. 예, 아무래도 또 시장 전체 분위기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 많은 종목들이 좀 지지부진하긴 하거든요.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 11월 초에 했어요. 11월 초에 하셨고요. 예. 11월 초에 하셨으면은 그래도 수익 보실 수 있었네요. 11월 말. 죄송합니다. 11월 말에 매수하셨고 매수하신 뒤로는 계속 좀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나 봅니다. 네, 그럼 예. 대주전자재료는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저희 위원님께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주전자 10만 800원에 비중 15%. 예. 12월 말에 매수하셨다고요? 12월 말인가 그래요. 12월 말. 12월 말에. 그래도 되게 잘 버텼네요, 1월에. 예. 1월 새해 초부터 사실 계속 안 8만 좋았었는데. 8천원까지 내려갔어요. 8만 얼마까지 내려갔어요. 네, 8만 800원. 8만 800원. 예, 죄송합니다. 8만 800원 사실 이것도 뭐 얼마 안 됐죠? 그죠? 얼마 안 돼서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를 사시게 된 이제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이게 앞으로 이 대주 전자 제로가 뭐 이제 텔레비에서 보고 뭐 이래 친구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괜찮다고 한번 들어가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죠, 뭐. 누가 들어가라고 했다고요? 아니 저기에서 정권회사에서 내 담당이 예. 그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신 거고 비중 15%를 한 번에? 예, 한 번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것도 딴 거 팔아가지고 들어가 버렸어요. 딴 게 또 안 놀러가지고. 일단은 지금 매수가 대비 그래도 한 10% 정도 마이너스네요. 예, 10% 정도 마이너스예요. 10% 정도 마이너스. 지금 예수 여유는 좀 있나요? 매수 여유는 조금 있어요, 조금. 조금? 돈이 조금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한 4, 5천만 원 있는가 뭐 통장에 그래요. 일단은 잘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잘 들고 가도요. 네,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본전 가져올까요, 선생님? 본전이요? 예, 본전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올 수 있고요. 충분히요. 네. 얼마까지 기다릴까요? 본전은 충분히 올 수 있는데 일단은 예. 이것도 3월까지는 좀 들고 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도 3월 달요. 네, 예. 3월까지는 예, 2월 달이니까 한 달. 뭐 한 달 조금 더 넘겠죠. 한 달 반쯤요. 예. 네, 그 정도까지는 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정말 보시면 예.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주당 옛날에 4만 원, 5만 원부터 올랐죠 이게. 거의 그런 것 많이 같아요. 올라왔어요. 예.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진짜 말도 안 되게 진짜 많이 올라왔고 어쨌든 많이 올라온 만큼 뭐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증시가 또 그만큼 안 좋기도 했고 예. 뭐 2차전지 뭐 사실 제가 초보자예요. 네? 초보자고 네. 나이도 많고 나이도 한 80 하나예요. 나이도 많고. 네네. 몇 번에 이게 6천 얼마 빠질 때 가시 벌렁벌렁 한다고. 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 안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단지 예, 이제 선생님 어쨌든 지금 말씀만 들으면 제가 아까 예수 여유 있냐고 여쭤봤는데 예. 예수 여유가 조금 그래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급하게 쓸 자금이 아니라면은 아니에요. 예. 급하게 쓸 자금이 아니라면은 한 2월 한 말 정도쯤에 주가 확인하신 다음에 예. 매수가에서 그래도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진다면 더 빠질 수도 있겠죠. 예, 뭐 물론 올라갈 모르죠,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더 빠진다면 예. 매수가에서 그러니까 8만 원 깨지면 8만 원이 깨지면은 8만 원이 이제 깨지면은 밑으로 내려오면은 8만 원이 깨지면 그때는 조금 과감하게
예. 매수를 조금 하시면서 예. 반등했을 때는 비중을 들어온 만큼 있죠? 예를 예, 들어 예. 지금 15%인데 확 넣어가지고 뭐 비중이 40%가 됐다. 40%가 됐다. 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7만 드는 5천 겁니다. 원이 됐다. 예, 그러면은 다시 이제 반등 조금 그러면은- 해주면은 예. 들고 있는 거를 조금 다시 좀 정리를 해주고, 그래서 평균 단가만 최소한의 금액으로만 예. 조절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예. 네, 최소한의 금액으로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20%, 30% 됐을 때 손절하면은 만약에 비용이 뭐 200만 원, 300만 원 든다, 손절하는 게. 예. 근데 여기서 물을 확 타서 평균 단가를 확 낮춘 다음에 비중을 조금 조절했는데 비용이 예를 들어 50만 원밖에 안 든다. 예. 그럼 사실 후자가 더 낫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작업만 해주시면서 좀 길게 끌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뭐로 올 연말까지 가져가 볼까 이거만. 연말까지? 예. 올해 연말까지? 예, 선생님 시킨 대로 해야죠. 뭐 초보자기 때문에. 그럼 사실 올해 연말까지도 들고 가도 괜찮은데, 연말이라기보다는 그냥 목표가를 딱 정해 두시고, 목표가는 12만 원. 그러면 12만 원이 연말 안에 오면은 거기서 딱 잘라내시면 돼요. 이제 목표가가 연말 덜 가도 12만 원까지 오면은 네. 잘라내면 팔아보면 된다 이 말씀이죠? 네. 뭐 그러니까 아이고. 꼭 굳이 연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게 뭐 4월, 5월 달에 12만 원 찍었다. 예. 그럼 뭐 그때 파시면 되는 거죠. 12만 원까지 올라올까요? 근데 희망사이죠. 뭐. 12만 원까지도 뭐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죠.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4분기 실적은 어때요, 선생님? 이게 지금 매수가에서는 사실 20% 정도 올라가면 되잖아요. 예. 그죠? 예, 맞아요. 네, 매수가에서는 20%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20% 사실 올라가면 할배죠, 뭐. 매수가에서는 20% 올라가야 되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30% 이상 올라가야 돼요. 맞아요, 30%요. 네, 그죠? 지금 근데 9만 천 원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예상 뭐 한 8만 원까지 빠지게 되면 50%가 넘게 올라가야 12만 원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 그러니까 내가 산 매수가에서 목표가 12만 원이 아니라 예. 현재가에서 목표가를 수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예. 앞으로도.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주가가 좀 만약에 8만 원 선 정도를 한 번 더 깨주면은 예. 그때는 조금 더 타신 다음에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시고 예. 사가지고, 목표가도 예. 다시 낮추세요. 예. 네, 목표가도. 누구나 다 12만 원에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쵸? 8만 원에 보태가지고 네. 한 35%나 30% 만들어가지고 네. 이제 11만 원 정도면 팔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11만 원이 아니라 8만 원대면은 뭐 10만 원, 10만 5천 원 이때만 팔아도 뭐 꽤 괜찮은 수익이 나오실 거예요. 네. 네, 3월 달까지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한다면 매수가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겠다라고 또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휴마시스요. 휴마시스. 한 10% 정도 돼요. 네, 매수가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6,800원이요. 26,800원의 비중은 10% 정도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휴마시스도 굉장히 최근에 핫했던 종목이죠. 이 정부가 또 정부가 자가진단 검사 중심으로 좀 전환을 하면서 예전에 그 마스크 대란처럼 지금 이 자가진단 검사 키트 구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소식이 연일 들리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휴마시스가 수혜주로 주목받으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26,80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굉장히 좀 최근에 매수하셨네요. 그죠? 네. 언제 들어가셨어요? 좀 며칠 된 것 같아요. 며칠 되셨고요. 오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오늘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이제 내려가는 것 같아서 얼마까지 내려갈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 왜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휴마시스 최근에 또 급등했다가 오늘 조금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저희 위원님께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휴마시스 상한가 갈 때 사셨네요. 네. 그죠? 차트 바로 보여주시면은 또 얼마까지 내려갈까요?
얼마까지 내려가는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그죠? 얼마까지 내려가는지 알 수 없을 거고 얼마까지 올라가는지도 알 수 없을 거고 왜냐면 네. 역사적 신고가를 찍은 지 사실 뭐 저번 주에 한 거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는데 주주 입장으로서 네, 주주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겠죠.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휴마시스 업체에서는 사실 제일 호재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뭐 보니까 2월 말이면은 일평균 뭐 10만 명 이상, 뭐 17만 명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사실 뭐 불가능한 수치는 절대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는 있겠죠. 절대 지금 가격에서 사실 손절을 하고 나올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추세로는. 네, 현재 추세로는. 물론 이제 지금 이 과거의 기록을 떠나서 지금 어쨌든 새로운 또 역사를 나름 또 쓰고 가는 이런 종목이라서 앞으로의 추세가 어떻다라기보다는 현재 추세를 좀 지켜보시면 돼요. 그냥. 확진자가 줄지는 않고 있고 어쨌든 얘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또 많이 계속 또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또 매출은 또 많이 나올 거고 그게 이제 또 주가에 이제 많이 또 반영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지금 일평균 10만 명, 13만 명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사실 그때부터는 또 걷잡을 수 없게 많이 나오겠죠. 확진자가 그 이후부터는. 네, 그리고 뭐 그런 것까지도 또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등락폭은 조금 있을 수는 있더라도 손절은 안 할 종목이다라는 거는 좀 확신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만.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빠질까 봐 얼마 정도 빠질지 너무나. 오늘처럼 많이 빠진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처럼 정말 하한가, 뭐 매수하셨을 때처럼 상한가. 그러니까 지금 등락폭이 계속 있잖아요. 네. 그렇죠. 등락폭이 계속 많이 있고, 뭐 힘도 좀 괜찮게 있고. 어쨌든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게 얼마까지 빠집니다, 얼마까지 올라갑니다, 라기보다는 매일같이 그 시장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신고가를 최근에 찍었고 앞으로 지금 이 오미크론의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중대본도 뭐 10만 명, 17만 명 뭐 계속 뭐 이렇게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당장을 볼 게 아니라 매일같이 그냥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비중이 10%라는 점이겠죠? 네. 손절을 하더라도 비중 30%짜리 손절하는 것보단 10%짜리 손절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괜찮을 거고 물론 이제 그거는 수익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추세로는 진단키트주 관련해서는 사실 휴마시스 굉장히 강했고 뭐 SD바이오 센서도 굉장히 강했고 이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도 꽤 강한 흐름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휴마시스가 가장 강했단 말이에요. 네. 가장 강한 거는 앞으로 또 변동성이 있을 때는 또 가장 강하다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고 비중 늘리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냥 잘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욕심도 부리지 마시고 또 한순간에 또 꺾이면은 또 바로 또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매일같이 잘 대응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일 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다를 경신하면서 아직까지 이 휴마시스 종목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테마성이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관련한 뉴스들 계속해서 잘 주시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받아보지 못해서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2번 으로 김범준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출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